여기 짧은 영화 대본이 하나 있습니다.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아쉽게도 절반이 찢어져 사람이 질문하는 대사만 남아있고 AI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죠. 그런데 저에게 그 어떤 문장이든 입력으로 넣으면 그 다음에 올 단어를 가장 그럴듯하게 예측해주는 마법 같은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. 이 기계만 있다면 대본 절반을 기계에 넣어 이어질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하고 그 단어를 다시 대본에 덧붙인 뒤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반복하면 대본을 완성할 수 있겠죠. 실제로 챗GPT와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대규모 언어 모델, large language 모델은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매우 정교한 수학적 함수입니다. 좀 더 정확하게는 딱 하나의 단어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대신 다음에 올 단어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함수죠. 실제로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들 때 가상의 사용자와 AI 어시스턴트 사이의 대화를 텍스트로 만들고 여기에 사용자의 질문을 덧붙인 다음 그 질문에 AI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한 단어씩 예측하도록 합니다. 이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 고르는 것 대신에 가끔씩은 확률이 조금 낮은 단어도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사람미 풍기는 답변이 되죠. 사실 언어 모델 자체는 deterministic, 즉 결과가 정해진 결정론적인 모델이지만 이렇게 하면 같은 입력이라도 매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되었습니다. GPT-3가 학습한 텍스트 양을 사람이 직접 읽는다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읽었을 때 260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. 요즘 나온 수많은 모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로 훈련되었죠. 이러한 모델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모델 속의 수많은 다이얼을 조정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언어 모델의 결과가 바로 이 수많은 다이얼들, 즉 파라미터 또는 웨이트, 가중치라고 부르는 값들에 의해 결정됩니다. 이 파라미터들을 바꾸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어떻게 예측할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. large language 모델,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런 파라미터가 수백억 개에서 수천억 개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 값들을 사람이 직접 정할 순 없겠죠. 처음엔 랜덤하게 설정된 이 파라미터 값들이 훈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더 그럴듯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값들로 조정되는 겁니다. 훈련할 땐 짧게는 몇 단어, 길게는 수천 단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. 기본적으로 훈련은 어떤 텍스트에서 마지막 단어를 뺀 나머지를 모델에 입력으로 넣고 모델이 마지막 단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그 예측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살짝 조정하는 거죠. 이때 백프로파게이션, 역전파라고도 불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. 이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되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서만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량이 필요합니다. 얼마나 필요할까요? 1초에 10억 번의 덧셈, 곱셈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보죠. 이 기계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? 1년? 1만 년? 정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년이 걸립니다. 사실 1억 년이 걸려도 챗GPT의 절반도 못 만들 겁니다.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사전 훈련, 즉 프리트레이닝 과정입니다.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 좋은 AI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강화 학습 중의 하나인 RLHF로 더 훈련합니다. 사람이 모델의 잘못된 응답을 직접 수정하거나 더 나은 응답을 골라주는 방법 등으로 추가 학습이 이뤄집니다. 사용자들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조정되는 거죠. 프레이티닝 같은 훈련에 필요한 엄청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에 특화된 특수한 컴퓨터 칩, 즉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하지만 모든 언어 모델의 알고리즘이 병렬 처리에 잘 맞았던 건 아닙니다.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모델은 단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했었습니다. 하지만 구글의 한 연구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 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. 트랜스포머는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대신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병렬로 처리하죠. 여기서 이 문장들의 각 단어들은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벡터들로 바뀌어져서 들어갑니다.
AI 훈련은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숫자로 인코딩하는 겁니다. 각각의 숫자 벡터는 해당 단어의 의미나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.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연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숫자 벡터들을 처리합니다. 어텐션은 이 숫자 벡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변 맥락에 따라서 각 단어의 의미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는 주변에 내린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. 반대로 보는 눈이 많다는 건 사람 눈을 의미하게 되겠죠.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연산도 트랜스포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피드포워드는 모델이 더 많은 언어 패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렇게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연산을 여러 층, 즉 여러 레이어를 걸쳐서 반복하면 각 단어 벡터는 점점 더 맥락을 잘 반영하게 됩니다.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끝까지 전달하죠. 그렇게 전달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전체 문맥을 반영한 벡터를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.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모델이 그 확률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앞뒤 단어들에 따라서 그 문맥이 달라지고 이게 반영돼서 예측하는 거죠. 이런 모델의 구조는 연구자들이 설계했지만 실제로 어떤 출력을 내는지는 훈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다음에 올 단어로 왜 이 단어를 예측했는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 모델이 생성해내는 텍스트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신기하고 게다가 유용하죠. 저는 맨날 씁니다. 혹시 트랜스포머나 어텐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원본 채널의 딥러닝 시리즈를 보시거나 이 영상을 구독하셔서 제가 번역할 영상들을 시청해주세요. 영어를 잘하신다면 미넨의 TNG라는 회사에서 이 주제로 진행한 강연 영상도 있습니다.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시면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